안녕하세요. 드림TV의 현정입니다. 교육대학원 원서 접수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학원을 갈지 말지, 어느 과를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접수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결정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서울교대 대학원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전반에 대한 소개이고, 두 번째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석사과정 입시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받은 대학원에 대한 질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소개입니다. 석사과정은 총 5학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 학기당 2개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하나의 수업당 3학점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이틀은 대학원 수업을 3시간 동안 듣게 됩니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요일은 본인이 수강 신청한 과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원에서는 1학년, 2학년으로 학생들을 나누어 부르지 않고 1학기생, 2학기생, 3학기생과 같은 방식으로 부르는데요. 1학기생, 즉 신입생 때는 신입생 모두가 공통으로 듣는 과목 1개와 다른 과목 1개를 대학 때처럼 수강 신청을 통해 듣게 됩니다. 이후 5학기까지 자신이 듣고자 하는 과목을 신청해서 2개씩 듣게 되는 것이죠. 한편 2021학년도부터 도입되는 학위 논문 대체 과정, 비논문 학위 제도에 따르면 5학기와 6학기 중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논문을 쓰고 5학기 수업을 듣거나 논문을 쓰지 않고 6학기 수업을 듣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논문 학위 제도의 도입은 기존에 논문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껴 대학원 입학을 망설였던 분들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원에 있는 과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29개의 전공들이 있는데요. 수학, 과학, 영어 등의 교과 교육의 전공들은 제가 경험해본 결과 수업이 해당 학문에 대한 논문 연구에 조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원 동기 중에 특정 과목의 수업을 잘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왔지만 실질적으로 수업 스킬, 수업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업 내용 향상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융합교육학에 해당하는 전공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공지능 융합 전공이 이번에 신설되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의견일 뿐임을 참고해 주세요. 전공을 정하실 때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원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대학원 홈페이지 전공 및 교육 과정에 보시면 전공들에 대한 소개, 교육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전공을 결정하시고 지원하시기 전에 꼭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 과목이 좋아서 결정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생각했던 공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다음으로 학기별 주요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공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학기별로 해야 하는 일은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1학기 때는 과 동기들과 함께 공통 수업을 듣고 관심 분야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2학기 때는 여태까지 읽어온 논문들을 정리하고 논문 연구 주제를 탐구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지도 교수님 선정을 합니다. 3학기에는 연구 원리 수업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쌓아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3학기 이후 여름방학에 논문 연구 주제를 구체화시켜서
4학기에는 논문 예비 발표하기, 연구 실행하기, 졸업시험 보기, 논문 작성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4학기생인데요. 정말 할 게 많죠. 5학기 때는 논문 최종 발표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수정합니다. 실질적으로 논문의 구체적인 작성은 4학기와 5학기 사이인 겨울방학에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비논문 제도에 따르면 6학기에는 어떤 내용을 할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등록금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금은 225만 원 정도입니다. 한편 대학원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 한번 미리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입학시험 우수 장학금을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입학시험이 있는 과들은 입학시험을 잘 보면 주어지는 장학금도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격적으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집 요강을 봐주세요. 올해 특징적인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위 논문 대체 과정이 신설되어서 논문을 쓰지 않고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에 입학할 수 있는 26개의 전공 중 20개의 전공의 필기시험이 폐지되었다는 점인데요. 유아교육심리, 상담환경, 지속가능 발전, 통일, 평화시민, 교육연극, 영재, 다문화, 창의발명, 융합과학, 박물관, 미술관, 햇솔 전공은 초등교사가 아닌 일반 대학교 학사학위 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올해 처음 신설된 인공지능 융합 전공의 경우에는 모집 시기가 5월이기 때문에 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원 지원을 하실 때 제출 서류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원할 때 꼼꼼하게 확인한 줄 알았는데 서류 한 가지가 누락되어서 다시 제출하러 간 경험이 있어서 반드시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를 잘 읽어보시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서울교대 대학원 지원 현황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팝업 창을 통해서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별 인기도나 경쟁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주변 선생님들께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해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일하면서 다니면 힘들지 않나요? 네, 무척 힘듭니다. 저 역시 교사 일을 하면서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4시 30분에 퇴근을 하고 6시 30분까지 대학원에 가는 것을 일주일에 2번 하다 보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학원을 다니는 도중에 휴학하거나 중도 하차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뒤늦게 포기해서 1,000만 원 넘게 등록금을 버리느니 그냥 250만 원, 500만 원만 버리고 말아야지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생각보다 힘든데요. 생각으로는 적당히 열심히 하지 뭐. 하지만 성실함이 몸에 밴 선생님들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열심히 하게 돼서 더 힘드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도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이동하는 피로는 덜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 곳에서 교육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무슨 과를 가야 할까요? 네,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저 역시 고민했었는데요. 실제로 내가 갖게 될 석사학위가 쓸모에 있으려면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할까를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영어를 좋아했고 관심이 많아서 영어 교과서 집필까지 해보는 것이 제 장기적인 목표인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과 장기적 목표에 따라서 과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는 학문 연구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과목을 잘 가르치고 싶어 해서 선택하신다면
생각보다 다른 수업 내용에 지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학원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임용고시를 마치고 1년 동안 기간제를 하며 지내다 보니 퇴근 이후의 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노는 것도 좋지만 대학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딱히 승진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요즘은 많은 선생님들이 석사까지 마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빨리 학위를 따놓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대학원을 졸업하신 선생님께 여쭤보니 대학원에 가는 이유는 자기 만족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네요. 네 번째,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만 교육 전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과들처럼 교대를 졸업하지 않아도 입학 가능한 과들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이런 과들이 더 늘어났는데요. 이런 과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타교대 졸업생도 서울교대 대학원에 많이 입학하나요? 답은 Yes입니다. 이건 해마다 다른데 제 동기 25명 중 서울교대 출신은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와 가장 친한 대학원 동기들도 다른 교대를 졸업한 동기들일 정도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대학원을 지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서울교대 관계자가 아님을 밝히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대학원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